연극 무대에 새봄이 찾아왔다. 2021년 제38회 대구 연극제 3월 30일부터 엿새간 새로운 작품이 무대에서 펼쳐진다. 예술가들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소통하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 올해 6개 극단에서 총 6개의 작품을 선보인다. 무대 위에 관록 짙은 중견극단에서부터 작품에 새로운 시선을 더한 신진극단까지 신선한 소재, 다양한 구성으로 재미를 더한 제38회 대구 연극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6개 작품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린다. 오빠 나만 바라봐 그렇게 아파 이제 나를 바쳐봐. 관객과 만나는 첫 작품 교육극단 나무태랑의 연극 그들의 기억법이다. 딸과 엄마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같이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 살게 되면서 일어나는 오해와 갈등들, 또 그런 진실들, 이런 것들이 이제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그만 마셔. 너무 많이 마셨어. 한 잔만. 그만 마시라고 제발! 엄마 항상 제 멋대로야, 알아? 할머니하고 똑같이 말한다. 남편 없이 홀로 딸을 키우며 화류계에서 일한 엄마. 할머니와 단둘이 외롭게 지내야 했던 딸.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모녀의 진정한 가족되기 프로젝트. 교육극단 나무태랑의 뜻이 뭐냐면 나무의 이제 그 나이테가 점점 퍼져나가듯이 저희 극단으로 하여금 어떤 선한 영향력들이 이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작품이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두 사람은 오해와 상처를 이겨내고 소통할 수 있을까? 10여 년간 단절된 엄마와 딸의 기억이 3월 30일 무대 위에 펼쳐진다. 어긋나버린 모녀의 시간은 다시 해피엔딩이 될지. 교육극단 나무태랑의 연극 그들의 기억법이다. 무슨 얘기를 또 회장님 전화하신다. 어디가? 아이고 젊은 사람 들어오니까 이래 좋다가 동네가 뭐하나. 한 섬에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다. 직장을 그만두고 어촌으로 귀화한 서씨네. 그리고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어촌계 사람들. 연극 망가는 귀촌 귀여 이야기인데요. 섬마을로 귀여한 도시 사람들과 그곳에 살고 있는 이제 원주민들과의 갈등과 또 화합, 소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극단 창작 플레이의 작품 연극 만간. 바닷물에 간조와 만조를 이루는 말인 만간은 극중 섬마을의 이중적 성격을 보여준다. 겉으로 보기엔 끈끈한 정으로 이어졌으나 실상 섬마을의 이면은 마을법으로 묶인 삭막한 조직사회. 풍어제 준비 잘 돼가고? 예, 꽃등이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풍어제 날 다 돼간다. 몸다툼 단디해, 알겠지? 귀촌한 사람들을 대하는 이제 원주민들의 관계성에 대해서 관객분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본다면 그곳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거든요. 그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극단 창작 플레이에서 선보이는 귀촌정착 심리 스릴러 연극 만간. 과연 서씨 부부는 섬마을 사람들과 가족 같은 이웃이 될 수 있을까? 두 사람의 소름 돋는 섬마을 정착기 3월 31일 수상한 바닷마을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내가 너희들의 빛이 될 것이요 희망이 되나니 나를 섬긴다면 어둠 속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되리라. 죄 지은 자들의 공간 13벙커. 이름이 무엇이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갇혀져 있는 게 저희 작품의 배경이긴 하지만 현대 사회와도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관객분들이 보시기에 다채로운 음악과 그다음에 배우들의 움직임 그리고 여러 가지 독창적인 표현들이요 나오는데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관람하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상사 아픈 이야기를 무대 위에 살려내는 극단 미르가 이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와 피의자들의 죄를 이야기한다. 자신의 죄를 잊은 채 여전히 여성 피해자를 먹잇감으로 노리는 범죄자들.
연극은 그들에게 완벽한 심판을 내려 절대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상기시킨다. 제가 과거 수요 집회에도 많이 참여를 했었고 그곳에서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 이러한 광경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곳에 대한 느낌을 이 안에 많이 담고자 표현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죄값을 받아야 한다라는 주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죄를 리셋하고 싶어도 리셋할 수 없는 13벙커 이야기. 현실의 바람이 4월 1일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 여기는 대구 달성군 낙동강변 디아크. 대구의 관광 명소이자 오붓한 세 식구의 소풍나들이 장소다. 하지만 즐거워야 할 소풍날. 숙취로 고생 중인 남편 대주. 전날 회식 자리에서 실컷 달렸다. 한 평범한 가정에서 이제 소풍을 간 날 하루 동안의 그 남편의 일상을 보여주는 극입니다. 극 속에서 그 주인공의 어린 시절과 신혼 시절 그리고 어젯밤 일 등이 얽혀 있는데요. 남편과 아내, 주변 사람들이 마주치는 옥시모론적인 상황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설가 이근자 씨의 작품 옥시모론의 시계를 연극 무대로 옮겼다. 저녁 강의도 해라. 대학원 등록도 하고. 사랑의 증오, 쾌락의 고통처럼 서로 반대되는 말을 이루는 옥시모론. 회식 자리부터 가족 소풍 그리고 그의 어린 시절까지 주인공 대주의 과거와 현재 속 모순적인 상황이 무대 위에 되살아난다. 홀로지 생긴 밤이여. 비논리적이고 비연속적인 삶의 단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과거와 현재의 장면이 의도적으로 나열되거나 겹치면서 그 현재 상황이 입체적으로 그려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무대 위 다양한 실험적 시도 역시 볼거리다. 영상장치와 마임 등 남편 대주의 심리 표현을 색다르게 구성했다. 극단 연인 무대 작품 연극 옥시모론의 시계. 4월 2일 한 가정의 과거와 현재를 무대 위에서 만나볼 수 있다. 참 재밌어. 가난과 범죄가 일상인 중남미의 한나라. 여기에 오빠 파블로와 친구 치치를 따라 희망의 나라 에스타도스 우니도스로 떠나려는 7살 소녀 마리아가 있다. 세 번이나 잡혀서 돌아왔다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용감하게 나선 마리아. 그녀는 12만 킬로미터 넘어 꿈의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딛는다. 마리아도 갈 거다. 이거 어디 간다고? 에스타도스 우니도스. 안 돼. 빨리 나와.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손을 올리고 발을 올려. 파블로 좀 도와줘. 안 돼. 마리아 너무 어려. 옳지. 좋았어. 가지고 있는 꿈과 희망에 대한 잔상과 그리고 중남미 아이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함께 맞닿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써내려왔고 그리고 함께 극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극적 요소인 조명과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와 무대 전환으로 인해 이제 로드무비를 보여주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화물열차 야수에 무사히 몸을 숨겼지만 곳곳에도 살인 위험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 과연 그들의 꿈은 무사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4월 3일 마리아와 함께 연극 12만 킬로미터의 긴 여정이 시작된다. 지금 처해 있는 현실 때문에 꿈과 희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있는 분들이나 혹은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무언가 의해 굉장히 힘들거나 그리고 자신이 가진 꿈과 희망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거나 하는 분들에게 이 극을 추천드립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소중한 내 집에서! 저 시체는 뭐야? 당신이 죽인 이름부터가 탈날 것 같다. 극단 처용의 연극 달랄라 하우스의 무대 반성 리버뷰 818호로 가보자. 방금 만났다고? 무슨 멍청한 소리야? 경찰입니다. 안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룬 주인공 그녀. 집 대출금을 갚기 위해 불법 숙소를 운영하던 중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고 만다. 확인할 게 있다고 해가지고 깔림이 떼먹고 야만 넣지 않니까라. 요즘 가장 큰 핫 이슈가 사실은
부동산 문제이지 않나요? 그 소위 말하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 집을 경매받은 젊은 여자 주인공이 집에서 이루어지는 살인 사건, 그 살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집이 또 가격이 폭락할까봐 모든 사람들이 노심초사하는 어떤 그 모습을 사실 하나의 어떤 블랙 코미디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어떻게 저런 걸 내지 말해드려. 어떡해. 인사는 너는 자딱해. 동물을 튀길 수가 있어. 집 하나로 벼락부자와 벼락거지가 되는 세상. 이 시대 소시민의 아등바등한 이야기 연극 달랄라 하우스에서 웃지도 울지도 못할 블랙 코미디가 펼쳐진다.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집이 집값이 폭락할까봐 노심초사하는 주민회장과 그게 또 경비원 그 사이에 일어나는 갑질 문화, 우리 국민들끼리 갈등도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나 더 연극을 통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는 어떤 그런 작품입니다. 어떤 그 속에서 한번 웃음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드디어 무대 위에 세상만사가 돌아왔다. 객석에서 배우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작품 속 이야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올해가 됐다. 객석을 기다리던 연극러들이여, 2021년 봄 무대 속 희로애락이 여러분을 기다린다. 대구 연극제 스타트! 우리를 잊고 연극도 있는 대구 연극제 함께해요. 진짜 미술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당신은 누구죠? 그 시작을 함께한 이우석 현대미술가협회 회장님, 또 44인의 미술가들을 대표해 나오신 권종호 작가님, 또 남기웅 감독님. 네,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작품으로만 미술가들을 만났었는데 이건 작품 겉에서 또 작품 앞으로 미술가들을 끄집어내셨어요. 네. 시작이 어떻게 된 건지 되게 궁금했어요. 저희 화실에서 우리 남 감독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가볍게 만약에 작품이 아닌 영상으로 한번 우리 작품을 표현해 보면 어떨까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일단 시작은 가볍게 하신 거네요. 네. 이게 예술가들을 소개했던 예전 영화랑 다르게 시나리오부터 출연까지 작가님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작품이었는데 작가님들이 직접 스토리를 짜신 건지 감독님께서 짜신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영화의 주제가 이렇게 난해한 현대미술을 그리신 예술가 선생님은 대체 누구시죠? 네. 이게 주제이기 때문에 100% 선생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생님은 실제 페이퍼를 시나리오 형식은 아니지만은 실제 그 이야기를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도 하고 최대한 그 작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으려고 노력을 했죠. 총 44분의 주인공들이 작가님들이 들어가 계시는 건데 그중에 또 대표로 권종호 작가님이 오셨잖아요. 직접 또 작품 속에 주인공이 되신 건 처음이신 거죠? 예, 처음. 본인을 드러내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셨고요? 이 현대미술학 하는 게 상당히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찍는 그 내용하고 상당히 잘 맞기 때문에 누구나 44인이 되어서 찍는 그 내용에서는 영화하고는 상당히 표현한 방법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출연하게 됐어요. 감독님께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감독이자 또 미술가이신데 전문 배우들과는 많이 협업을 해보셨겠지만 또 작가님들과 작업하는 거는 처음이셨을 건데 또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전혀 없었어요. 너무 재미있게 작업을 했죠. 선생님들 본인의 이야기고 그리고 그 선생님들 본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기능적으로 편하게 사실 편하게 그러면 좀 그렇지만은 최대한 이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데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저는 너무 즐겁게 작업을 했고 되게 편하게 작업을 했죠. 근데 이게 또 작가님들을 모시고 어디서 찍을지 또 혹시나 캐릭터가 좀 숨어서 있을지는 모르기도 하고 더 잘 드러나게 하려면 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섭외부터 시작해서 뭐 예산 계획까지 어떠셨어요? 물론 예산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예산, 네. 이게 아시면 깜짝 놀랄 정도의 초저예산으로 작가들이 제작자 겸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네. 누가 돈을 준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돈을 내 십시일반 돈을 굳어서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자본을 모으는 것 자체가. 네. 그리고 작가들이 다 자기 장소를 한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장소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장소, 자기 작업실은 최대한 배제하자는 게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작업실만 계속 나오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44개의 작업실을 보는 거는. 그래서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업실이 몇 군데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가 많고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작가가 선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고르는 것도 작가님이 하시고 하죠. 네. 어떻게 표현할지도 직접 고르시고. 예, 모든 걸 작가가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 당신은 누구죠? 2월에 시사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현장을 또 다녀왔거든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2월의 어느 날 참여 작가들이 모두 모인 작은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자식이 잘 챙겨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주인공 처음 해보시죠? 주인공 아니에요? 네, 축하해요. 작가들 또한 조금은 어색하기도 한 자리. 작가들이 캔버스나 입체 작품만 만들다가 실제 영화라는 매체에 처음 데뷔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슴 뛰는 날입니다. 예. 기분 무척 좋지요. 너무 이렇게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현대미술가협회 차원에서 이렇게 영화 촬영이 있었고 또 이렇게 시사회까지 하니까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저는 뭐 처음에는 제 작업을 찍는 줄 아는데 작업을 찍는 것이 아니고 작가들의 어떤 개개인이 작품 활동을 하면서 겪는 고뇌에 대해서 찍는다. 그래서 이건 정말로 새로운 형식이다. 그래서 그 점을 기대를 많이 하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영화 보기 전 철저한 방역은 필수. 44인 작가들의 데뷔 현장. 저도 떨리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 영광이고요. 44분 주인공 선생님들하고 영화를 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드디어 주인공들의 면면이 스크린을 채우기 시작했는데요. 작가들에게도 관객들에게도 신기하고 낯선 경험입니다. 단락단락이 너무 이제 작가님들마다의 그 정체성이 너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단락들이었고요.
미술 작가님들을 직접 이렇게 한 분 한 분 또 알아가기가 참 힘든데 또 작가님을 좀 알아가는 소개, 이게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소개 형식이 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작가님을 좀 조금 알아갈 수 있게 되는 뭐 이렇게 어떤 분이 계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107분 44인의 이야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연기하고 제작하느라 바쁘셨던 주인공들, 스크린 속의 자신의 모습 어떠셨나요? 굉장히 입체적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평면적인 일을 하던 분들인데 다들 좀 입체적인 느낌이었고 또 많은 또 대중과 또 만날 수 있는 어떤 소통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되는 어떤 그런 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갤러리에 가서 현대미술을 보시고 또 어려워 하시는 분들, 사실 현대미술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혹은 또 일반 미술을 사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자는 거야. 난 저거 촬영할 때 너무 웃겨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원래 친분이 작가님 스크린에서 주인공으로 또 나오셨는데 좀 어색하진 않으셨는지, 각 작가님마다 몇 분 되지 않잖아요, 영상의 길이가. 그 짧은 시간 동안 본인을 다 표현했다 이렇게 또 만족스러우신지 궁금해요. 다 표현이라는 말은 못 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가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최대한 다 표현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감독님께서 덜 표현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왜 그러냐면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차가 갖고 있는 개념 자체가 그대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거의 다 내용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면도 굉장히 풍부하고 또 현대 작가가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잘 이 전체가 구성된 걸로 저는 생각해요. 44분 중에서 저는 김정태 작가님 본인의 성함을 굉장히 소리 지르고 계시던데 어떤 고민에서 나온 스토리인지 좀 궁금했는데 어떤 스토리인가요? 원래 선생님 작업 중에 나는 나라는 작업이 있어요. 그 작품을 제가 보게 됐어요. 선생님을 사전 미팅을 갔을 때.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선생님이 그 작업을 자기 몸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기 몸, 자기 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술 먹으러 갑시다. 술 먹으러 갑시다! 라고 했던 부분도 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세요. 진짜 나는 나 그대로. 회장님께는 가장 기억에 남는 영상이라면 어떤 게 될까요? 김재경 작가의 니나노입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원래 김재경 작가의 그 모습이거든요. 위트 있고 엉뚱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그대로 담긴 게, 제가 영상 보고 김정재 작가님도 많이 웃었지만 김재경 작가 작품을 보고 가장 많이 웃었습니다. 얼굴에 심각한 표정을 짓고 니나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김 작가의 완전한 내면을 표현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모습 그대로. 본 모습 그대로. 예. 작가님께는 어떤 작품이 가장 인상이 남았을까요? 절 안에서 이제 그 마당을 쓰는 양성욱 작가가 그 표면이, 자기 작품의 표면이 그 모양이 쓰는 그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게 미니멀적이면서도 또 다른 개념을 그 속에 집어넣는 방법으로서 불상도 있고 인간의 염원이라든지 그런 걸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 방법으로서 상당히 인상이 깊었어요. 감독님께는요?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겠지만 모든 선생님하고의 스토리가 있고 다 소중해요. 저는 다 좋아요. 그 다 좋은 걸 묶어내려면 어떤 또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내가 감독으로서 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말자, 이거였어요. 보통 영화 같으면 감독이 모든 것들을 개입을 하고 장악을 해요. 좋은 의미에서의 장악을 해서 끊임없이 컨펌을 받고 또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해요. 그러나
이번 작품은 반대죠. 반대로 선생님들의 이야기에 개입을 하지 않고 다만 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잘 담아내는 것, 기능적으로 잘 담아내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역할이다. 오히려 감독님께서 장악 당하신 느낌이네요. 뭐 그래도 돼요. 네. 그래도 돼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작가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는구나, 이렇게 작업을 만드시는구나,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받아는 들였는데 단순한 작가 소개를 넘어서 이 영화를 더 잘 즐기려면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요? 팁을 좀 주신다면요. 팁이라 그러면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현대미술이 굉장히 어렵다고만 생각을 해요. 네. 아, 현대미술은 너무 어려워. 나는 이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영화를 아마 44인의 이야기를 보시다 보면 아, 현대미술이 이렇게 재밌구나. 또는 어떨 때는 웃기고 어떨 때는 약간 짠한 느낌도 들고 그런 느낌을 담아냈다는 게 그리고 현대미술을 쉽게 아는 영화가 아닌가. 처음에 제작 의도가 가벼웠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면 아, 현대미술이 이렇구나 하는 쉬울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직접 듣고 너무나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영화를 보세요. 그리고 재미있거나 혹은 인상적이거나 기억에 남는 어떤 선생님이 계시면, 작가분이 계시면 그 작가분의 작품을 찾아보세요. 이 영화를 보시고 또 이 작가 선생님을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서 찾아보시고 그러면 재밌는 영화 보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영화를 보러 가야겠어요. 그렇죠. 네. 이게 시사회는 가졌었는데 아직도 개봉이 안 됐잖아요. 네.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지금 개봉은 아직까지 이제 영문 번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일단 영화제에 출품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 영화제가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이제 개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3월 말에 저희 이제 협회에서 전시가 있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11회 상영을 합니다. 그래서 20인 거리 두기를 하면서 그때 개봉은 아니지만 와서 보실 수 있으니까 예약을 하시면 충분히 재밌는 현대미술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저는 또 제 나름 현대미술에 조금은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혹시 뭐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가볍고 편하게 작가님들을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말 궁금했던 현대미술 작가들의 이야기, 영화 당신은 누구죠?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